네, 안녕하세요. 김용욱입니다. 자, 유튜브로 배우는 코딩 파이썬 강좌. 자, 파이썬의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연산자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그 수학적인 계산 있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연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사용하는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4 더하기 3 이렇게 하면 바로 결과물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바로 7 이렇게 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뺄셈도 동일하게 4 빼기 3 이렇게 하면 바로 1이다 라고 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곱셈도 4 곱하기 3인데 곱하기 표시가 별표죠. 그래서 12가 돼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눗셈은 이렇게 슬래시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 나누기 4 하면 바로 3.0이 돼서 나오는데요. 자, 보통 이렇게 딱 떨어지더라도 결과물은 정수형이 아니라 실수형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파이썬에서는 나눗셈을 하면 실수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5 나누기 3 이런 결과물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점점점점 이렇게 소수점으로 나오죠. 그래서 실수형이 기본값으로 되어 있다라고. 자, 이 부분이 약간 특이한 부분이죠. 자, 그랬을 경우에 우린 또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게, 자, 우리가 나눗셈을 했을 때 또 구하는 게 몫과 나머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몫을 구할 때는 5 슬래시 슬래시 3 하게 되면 바로 몫을 구할 수가 있고요. 자, 나머지를 구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5% 3 이렇게 하면 나머지인 2를 바로 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지수 함수 같은 걸 한번 볼게요. 지수 연산 2 하고 별표 3 하게 되면 지수 연산이 돼서 8이 나옵니다. 자, 이건 이거는 이거하고 똑같아요. 2 별표 2 곱하기 2 곱하기 2. 자, 요거하고 동일한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연산을 살펴봤는데 뭐 기본적인 연산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른 값을 한번 해볼게요. 자, ABS라고 하는 함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적인 계산이 우리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만 있으면 얼마나 해피하겠냐마는 굉장히 많은 연산 방법들이 있잖아요. 뭐 수학적인 방법들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파이썬 안에서 함수로 제공이 되기도 하고 제공되지 않는 것들은 별도의 라이브러리에서 지원을 해주기도 합니다. 자, 먼저 절대값을 구하는 ABS 같은 경우에는 9에 대한 절대값을 이렇게 구하고 있죠. 이게 만약 마이너스 9다라고 하게 되면 절대값으로 역시 9가 돼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지수 연산을 뭐 2, 3 이런 식으로 지수 연산을 해봤는데요. 이거하고 동일한 역할을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연산자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바로 함수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나머지를 이제 몫과 나머지를 리턴해 주는 함수가 있는데요. 자, 뭐 두 번 하는 걸 한 번으로 해준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편리한 그런 함수입니다. 자, 이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제가 5 곱하기 5, 3 이렇게 주면 결과물이 자, 몫은 1이고 나머지는 2다라고 하는 걸 한 번에 구해줬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많이 사용할 일은 없는데 그래도 이런 게 있구나 정도 확인해 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올림을 한번 해볼게요. 반올림. 자, 반올림을 하는 함수는 라운드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라운드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 여기에 5.67이라고 입력을 해보면 결과가 6이 돼서 나오죠. 왜냐하면 5.67이니까 이게 반올림을 해서 6이 돼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반올림을 하는 함수 이렇게 확인해 봤는데 연산자의 종류에는 또 다른 연산자가 있어요. 바로 비교 연산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수학적인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것들을 이제 서로 비교하는 것들이 바로 비교 연산자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00은 99보다 크다. 네, 이런 것들은 true라고 나오죠. 그래서 비교 연산자는 이 비교한 결과가 맞냐 틀리냐를 이렇게 불값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100은 99보다
작다라고 하는 이 비교를 해보면 예, 틀렸다라고 해서 false 값이 나오죠. 그러면 100은 99보다 같거나 크다. 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맞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같거나 크다. 자, 그러면 같지 않다라는 건 이렇게 느낌표하고 같지 않다 이런 식으로 바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같지 않은 게 맞으니까 true가 나오죠. 항상 여기서 느낌표는 부정의 의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대입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연산자. 자, 대입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흔히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했죠. 자, A는 1이다 라고 하면 이게 바로 대입 연산자예요. 그래서 이건 A와 1이 같다는 의미가 아니라 A라는 공간에 1을 집어넣는 행위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이건 많이 해봤어요. 근데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이렇게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하느냐 하면 A에 플러스 이퀄 1. 자, 이건 뭐냐 하면 현재 A의 값에 1을 더하라는 값입니다. 1을 더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행시키고 A의 값을 이렇게 확인해 보면 2가 됐어요. 자, 이 A 플러스 이퀄 1 이건 어떤 의미냐면 A는 A 더하기 1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현재 A의 값에 1을 더해서 지금 현재 A의 값을 집어넣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예, 또 현재 값에 1이 더해져서 3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비슷하게 다른 데서도 계속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A 곱하기 이퀄 3 이렇게 하면 이건 사실 이거하고 똑같죠. A는 A 곱하기 3. 자, 지금 현재 A의 값은 3이 들어있으니까 3 곱하기 3 해서 9라는 값이 바로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9라는 값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복합 대입 연산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파이썬의 가장 기본적인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빠진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단항 연산자다라고 하는 게 빠져 있는데요. 이 단항 연산자는 뭐냐면 이렇게 음수를 나타내는 마이너스 9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9가 되고 그냥 쓰면 플러스 9. 자, 이게 단항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현재 저 A가 마이너스 A라고 하면 마이너스 9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값을 표현할 때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자의 우선순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수학적인 우선순위하고 똑같아요. 이 단항 연산자가 제일 빠르고요. 그 다음에 제곱 연산자, 그 다음에 뭐 곱셈, 나눗셈, 목, 나머지, 그 다음에 덧셈, 뺄셈 이런 순서대로 쭉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굉장히 쉬웠어요. 뭐 초등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하신 분들이라면 잘 따라오실 수 있는 그런 코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뭐 if와 같은 연산자, 그 여러 가지 비교 연산자 이런 것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